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개고생 오늘 마지막입니다. 예, 드디어 개원을 고민하고 생각하는 의사들을 위한 개고생 마지막 노무 파트입니다. 사실 노무 파트가 중요한데 이렇게 하다 보니 마무리가 됐는데 섭섭하지는 않으시죠? 예, 뭐 섭섭하네요. 저는 네. 소개부터 드리겠습니다. 저는 개고생 진행을 하고 있는 장편환외과 엉덩이 대장 이성근이고요. 예, 저는 그 노무법인 모두라는 곳의 대표 노무사이고요. 이진우 노무사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대빵이신 거네요? 네, 그러면? 이제 됐습니다. 우리 저희 개원을 고민하시는 선생님들 보고 계신데 우리 노무법인 모두도 개업하신 지 얼마 안 되셨죠? 개업한 지 이제 뭐 한 달, 네, 됐습니다. 따끈따끈합니다. 근데 네. 뭐 경력은 화려하시잖아요. 경력은, 네, 이제 네, 뭐 한 오래되셨잖아요. 8년 정도 했습니다. 네. 사실 이제 개고생이 사실 어떤 스폰서도 없고 어떤 지원도 없고 그냥 저희가 재능 기부처럼 하고 있어서 저희 장편환외과에 개원할 때 많이 도와주셨던 분들을 다 모시고 있는데요. 역시 이진우 노무사님 역시 저희 개원할 때 많이 도와주셨죠. 근데 사실은 좀 히스토리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저희가 노무사를 선임을 안 했죠. 네, 맞습니다. 저희는 안 네, 했고 네, 네. 그냥 단발성으로 60만 원이었나요? 50만 원이었나요? 네, 한 그 정도 금액이었던 것 그리고 같습니다. 네. 처음에 세팅만 해주셨어요. 처음만 세팅만 해주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관리는 세무사님이 좀 해주셨죠. 네네네. 세무사님도 노무적인 부분을 좀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이 개원을 준비하시는 과정에서 노무사를 꼭 선임을 해야 되느냐 좀 고민이 될 것 같기는 해요. 네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무사 선임이 필요한가요? 일단은 뭐 대표 원장님의 사실 생각에 따라서 좀 달리신 것 같고요. 그 기본적으로 그 근로계약서 작성이라든지 이런 세팅을 먼저 하시고 우리 원장님처럼 그 다음에 이제 정기적인 자문을 맡기시는 원장님들도 많이 계세요. 사실. 네, 근데 이제 처음에 해보시다가 조금 안 되겠다 싶으시면은 이제 전화 주시고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많이 하시고 있는데 처음부터 만약에 하시게 되면은 아무래도 좀 조금 더, 편하죠? 조금 더 편하시긴 하시죠. 저희 목표는 개고생 여러분들이 일단 노무적인 부분에서는 오늘 이 강의, 이 얘기만 해도 충분히 습득이 될 정도의 얘기를 좀 나눴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필요하시면 노무사 선임하시면 되고요. 네, 노무법인 모두로 연락하시면 되겠고. 네, 감사합니다. 사실은, 별 말씀을요. 사실은 노무는요, 저는 뭐 노무사님 좀 섭섭하게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지만, 네. 우리 앞편에 세무는 너무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노무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느낌이 드는데. 맞습니다. 네. 노무가 뭐 그렇게 챙겨야 될 게 많은가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게 어려운 영역은 아닌데요. 아무래도 그 의학적인 지식보다도 노동법적인 지식은 사실 조금 더 이제 쉽다고 이렇게 생각을 많이 저도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사람과의 사람의 어떤 관계이기 때문에 처음에 이거를 조정을 잘 못하면 그 이후에 이제 그걸 막기가 사실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조금은 어려움을 느낄 수도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네요. 그게 제가 이제 한마디만 더 드리면 뒤통수 맞는 일은 네. 노무에서 많이 생깁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개원을 하다 보면 한 번씩 뒤통수가 맞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그런 일은 사실은 이제 노무적인 일에서 많이 생기죠. 그러니까 깨놓고 말씀드리면 직원들이 예를 들면 요즘에는 이제 노동법상 계약하는 날 계약서를 적어야 되거든요. 근데 맞습니다. 만약에 그걸 안 적으면 네네. 이제 직원들이 나중에 그거 가지고 태클을 걸고 넘어가죠. 그게 맞습니다. 벌금이 500만 원인가요? 네, 500만 원 이하 벌금이고요. 네, 그래서 네. 그거 안 적으면 병원이 500만 원 벌금을 맞을 수 있다고요. 네. 뒤통수를 맞는 겁니다. 그거 말고 또 노무적인 그런 부분들, 예를 들면 제가 듣기로는 막 이렇게 노동법상 정해진 기본급 이런 거를 제대로 계약서상에서 작성이 안 돼가지고 알고 보니까 최저시급도 안 주는 일이 생기고 맞습니다. 그러면은 또 노동청에 고발을 하면 당연히 또 노동법 위반이기 때문에 네네네. 그러면은 그런 계약서 작성을 누가 해주느냐? 네. 원장이 하다 보면 그런 실수가 발생하는 거죠. 예를 들면 그 사람한테 200만 원을 주고 싶은데 10대 10만 원에 뭐해 하다 보면 기본급이 150이 돼버리는 거죠. 네네, 맞습니다. 그러면 기본급 150이 노동법 위반인 거죠. 그렇죠. 최저임금이 안 되는 거죠. 최저임금 위반도 위반이고, 그다음에 요즘에는 이제 지원금 같은 부분들을 좀 많이 신청하시는데,
신청을 넣으면 이제 근로계약서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이제 반려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죠. 그러니까요. 네. 그런 사실은 이게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야, 니 뭐 내하고 내하고 우리 병원에서 일하는데 뭐 그런 것까지 따져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넘어가시면 뒤통수 맞을 수 있다는 겁니다. 큰일 날 수 맞습니다.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노모파트가 쉬워 보이지만 사실 반드시 챙겨야 되는, 우리 공부할 때 의료법이 그랬잖아요. 의료법이 학점이 0.5점으로 거의 뭐 비중이 없었지만 사실은 의료법 위반하면 뭐 면허 정지도 되고 면허 취소도 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일이 생길 수 있는 것처럼 노무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사실 이진호 노무사님하고 물어볼 게 너무 많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개원 전에 원장들이 알아야 될 노무적인 지식은 어떤 것이 있는가? 저희가 이제 개고생을 위주로, 개고생이라는 내용으로 해서 저희가 책을 준비를 하고 있고, 책에 제가 4가지 질문을 우리 이진호 노무사님께 드렸거든요. 세 번째 질문을 갑자기 제가 먼저 던지는 바람에 네, 그러니까요. 순서가 바뀌었는데, 일단은 개원 전에 원장님이 아셔야 될 노무적인 지식 중에 첫 번째는 어떤 게 있나요? 일단은 5인 이제 근로기준법상의 이제 상시 근로자 수라고 하는데요. 직원 수가 5명이 넘어가냐 안 넘어가냐에 따라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규정과 또 적용이 안 되는 규정들이 좀 정말 있습니다. 엄청 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5명이, 그러니까 직원이 5명 이상인 거와 이하는 천지 차이던데요? 천지 차이입니다. 네, 와. 그러니까 5명이 이상인 사업장에서 네. 근로기준법이 원칙적으로 전면적으로 다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이 되는 규정도 있고 그러니까. 또 적용이 되지 않는 규정도 있고 이 부분을 알아야 우리는 이제 어쨌든 이제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이제 운영하는 사업장이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맞춰서 이제 사업을 운영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5인 미만에서는요 그냥 해고하셔도 됩니다. 그냥 해고해도 별 문제가 없다 이렇게 돼 있는데 5인 이상은 함부로 해고 못하죠. 그렇죠. 이제 5인 미만 사업장은 이제 부당해고 구제 신청이라는 거를 할 수가 없고요. 일단 할 수가 없는데 이제 그 말씀하셨던 그 이제 해고를 또 이제 쉽게 사실은 뭐 하기보다도 이제 해고 예고 수당이라는 또 규정이 있어요. 근데 그 해고 예고 수당은 31분 즉시 해고를 했을 때 한 달치 31분에 공급 줘야 네, 해고 수당을 되는데. 줘야 되는 건데 그거는 또 5인 미만이라도 적용이 되다 보니까 예, 그런 부분들은 좀 잘 체크를 해야 돼요. 연차도 5인 미만은 시비를 줄 필요 없다면서요? 그렇죠. 사실은 악법 아닌가요? 노동악법 아닌가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영세한 사업장에서 이제 연차 유급 휴가다 보니까 또 연차를 휴가를 부여해야 되는데 사용하지 못하면 또 돈으로 줘야 되고 이제 이런 것들 영세한 사업장에서는 이제 적용을 조금 이제 완화를 시켜주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된 거고요. 사실은 근데 5인 미만인 경우에도 우리 이제 일하는 직원들은 다 그런 걸 해줘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 거 안 그렇죠. 해주면 못 버티죠. 안 있죠. 나가죠. 그건 다 해줘야 되는데 법적으로는 5인 미만인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좀 허용되는 그런 부분들이 많다. 네네. 그래서 맞습니다. 제가 개원 세미나에서 노무사님 강의 듣고 뭐 다른 노무사님이셨는데 많이 듣고 제가 결론 내린 게 그거였어요. 야, 내가 5인 미만으로 해야 되겠다. 직원들 5명 이상 뽑으면 안 되겠다. 일단 그게 원장한테는 되게 유리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에 3명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네네네. 그 알바도 0.5로 계산이 되죠. 알바분들도 0.5로 계산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하루에 평균적으로 고용하는 인원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알바도 어쨌든 한 사람이니까 이제 그 날짜에 이제 고용된 인원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0.5가 아니고 이제 알바분이 언제 나왔는지를 해서 30일 동안의 어떤 기간을 평균해서 하루에 평균적으로 몇 명을 사용했는가 이게 기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5명에다가 알바가 붙으면 5.1이 되든 5.2가 되든 되니까 이상이 돼버리는 그렇죠. 거잖아요. 이제 뭐 평균으로 치면은 5.1, 5.2 뭐 이렇게 될 수가 있겠죠. 이게 4명하고 5명 상관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5인 이상이니까. 네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선생님들이 5명을 쓰는데 4명을 쓰는데 4명을 쓰다가 5명보다 딱 넘어가 버리면 바로 그냥 적용되는 법률이 바뀌어 버리니까 네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신경 써야 될 것 같고. 네. 자, 두 번째 또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네트 개념인데. 네, 맞습니다. 사실은 개원하는 의사 선생님들은 대부분 네트로 봉급을 받았기 때문에
직원들하고도 네트로 계약하는 경우가 많은데 네트가 안 좋다면서요? 네트 급여가 사실은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는데요. 일단은 사실은 병원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이제 노동법상 문제가 되는 게 연장근로수당 이런 것들은 사실은 큰 문제는 안 되거든요. 왜냐면은 사실 이제 환자분이 이제 진료 시간 끝났는데도 계속 남아 계시는 게 크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근데 이제 네트 급여로 했을 때 이제 연말정산 이제 소득세 환급분 이제 만약에 나오게 되면 얘를 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 네트 개념은 안 줘도 되는데. 그렇죠. 합리적인 생각은 안 줘도 되는 거죠. 직원들은 달라고 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만약에 들어가게 된다면 결국은 줘야 되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놓치고 있다가 그냥 이제 뭐 환급분이 이제 뭐 1, 20만 원 나왔으면 직원분들도 그렇게 신경을 안 쓰시는데 뭐 1, 200만 원이 만약에 나왔다. 그러면은 이제 조금 돈이 크다 보니까 이제 얘를 달라라고 이제 원장님께 또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그러니까 상황이죠. 원칙은 네트제로 계약을 하면 원장이 연말정산에 대해서도 자기가 다 먹어야 되는데 네. 또 이제 직원이 달라고 하면 또 줘야 되는 상황이니까 맞습니다. 네트제로 하면은 원장이 세금을 다 내줬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평소에도 다 내주고 연말정산까지 내가 많이 낸 덕분에 차익이 발생한 것도 직원들이 가져가 버리는 맞습니다. 그런 일이 또 생기니까.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할 때 네트 급여에 맞춰서 어쨌든 그로스 급여가 나올 테니까 이제 그걸로 연봉제 계약을 해서 이제 거기에 맞춰서 이제 뭐 건강보험료율이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공제를 하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무조건 네. 연봉제로 가야 될 것 같아요. 네. 저도 사실은 네트로 시작을 했는데 직원들이 그게 편하니까 원장님 복잡해서 잘 모르겠고요. 제 통장에 200만 원 지키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 네, 얘기를 맞습니다. 하니까 네. 네트였는데 연봉제로 시작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네. 그리고 이제 그 노무사님이 적은 것 중에 이제 근로계약서 작성. 네, 맞습니다. 계약서 작성은 무조건 당일에 해야 되죠? 근로계약서 작성은 이제 5인 미만이라도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요. 우리가 이제 그 임대차 만약에 계약을 만약에 하더라도 건물을 빌려 쓰더라도 계약서는 반드시 쓰게 돼 있잖아요. 근데 사람을 이제 빌려다 쓰는 거니까 얘도 당연히 이제 써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계약서 작성은 사실 그 요새는 이제 뭐 원장님들 대부분께서 이제 다 계약서 작성을 하시는데 그 안에 이제 필수 기재 사항이라는 게 있는데 얘가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가 이제 벌금이나 과태료에 이제 차이가 이제 발생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그 직원과의 관계가 참 원만하면 아무 문제가 없겠지만 맞습니다. 한 번씩은 이렇게 원만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직원들은 당연히 그 불만인 원장님한테 표현하는 방식이 노동청에 고발을 한다든가 맞습니다. 네네. 아니면은 뭐 그 근로기준법에 저촉이 됐다고 신고를 해서 조사가 들어오면 맞습니다. 이제 원장님이 걸리게 돼 있죠.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해코지라고 뭐 표현을 해도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제 나가면서 이제 안 좋은 거를 어떻게 좀 할까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하시는 경우가 좀 있죠. 제가 12년 봉직 생활하면서 숱하게 많이 봤습니다. 이게 이제 사실 직원 간의 갈등으로 나갔는데 그 나간 직원이 이제 그냥 나가는 게 너무 억울해서 노동청에 자기는 뭐 왕따가 당했다. 그래서 고소를 한다든가 맞습니다. 아니면은 근로계약서를 안 적었는데 이거는 부당하다 뭐 이렇게 얘기한다든가 또는 한 달치 공급을 나는 내가 원해서 나간 게 아닌데 잘린 건데 한 달치 공급을 못 받았다. 그래서 내달라 라든가 내가 뭐 위로금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아서 이렇게 했다.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이 진짜 많이 생기는데 개원하시면 더 많은 힘든 게 있겠지만 특히 노무적인 부분에서는 이런 일련의 사태를 다 깔끔하게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근로계약서. 맞습니다. 네, 계약서 작성 꼭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도 작성하고 하되 그 세부 항목도 그냥 대충 하시면 안 돼요. 그냥 기본급이 최저시급보다 작게 적히면 안 되는 거고. 맞습니다. 또 뭐 기록에서 12시간 우리 52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으니까 추가 근무할 수 있으니까 그런 문구도 좀 들어가야 되고요. 그다음에 뭐 계약 기간도 저는 3개월 계약하고 그다음에 1년 다시 계약하는데 뭐 그런 계약 기간도 명시가 돼야 되죠? 맞습니다. 명시가 반드시 되어 있어야 계약 기간을 이제 만료가 됐을 때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실 수가 있는 부분인 거죠. 그렇죠. 그리고 뭐 비밀 누설의 금지 이런 것도 얘기하셔도 되고. 맞습니다. 그다음에 뭐 연봉에 대해서는 서로 공유하지 않겠다. 공유하면은 퇴사 이유가 된다. 뭐 이런 그 계약서에 조목조목 좋은 이제 이렇게 합리적인 그런 계약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걸 원장님이 다 하시기는 힘들죠.
그래서 네, 노무사님이 필요하다. 네. 생각이 그러니까 제가 해야 될 거는 음흠. 어쨌든 원장님들께서 이제 병원 진료를 하시는 거에 있어서 다른 외부적으로 어떤 노동부나 이런 쪽에서의 벌금이나 과태료 이런 것들이 없게끔 이제 도와드리는 게 제가 하는 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